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방역 패스 해제, 백신 미접종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제외 등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고요. 오늘 전국 초중 고등학교까지 개학을 하면서 이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등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02% 하락한 2,698포인트,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하면서 88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28일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이 괜찮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침서부터 그렇게 이제 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쉽게 안 빠지고 아침부터 개파락을 준 다음에 막판에서는 들어주는 28일 날의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하고, 어제는 이제 휴장 3일절을 맞아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장중에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약보합 마이너스로 좀 다시, 마이너스도 아니죠. 마이너스 0.02% 정도.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빠졌음에도 잘 버티죠. 여기 보면은 유럽 시장은 완전히 폭락. 폭락하는 이유는 이미 뉴스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래서 TF 수도를 이제 전면전과 그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고, 미국 시장의 흐름들도 그래서 흔들렸었고, 유럽 시장은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금값하고 유가가 폭등을 했고, 그랬는데 아침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호가는 그렇게 별로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저점과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러니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날 수급이 좋았어요. 전날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막판에서 프로그램 매수도 3천억을 매수를 해줬고, 그다음에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막판에서 900억을 넘게 코스피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매수세로 확 들어왔는데, 그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면은 얘네들도 단타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강하진 않지만 계속 급락하면은 전날 샀던 애들 바로 물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네들 단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좋습니다. 일단 플러스권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에너지 관련주만 폭등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관련주는 오히려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죄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다른 업종들에 있는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계속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계약도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초중고 계약인데, 지금 확진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뉴스들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동에 나와가지고 막 모여 있고 막 이런 집회들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 같은 우려가.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뭐 한 자리 숫자면은 그렇게 두려울 것도 아닌데 어제도 지금 112명 나왔단 말이에요. 그 최근 들어서 114명, 112명 계속 100명대 수준으로 지금 사망자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러다가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뭐 그쪽 관련주로 되지만 그거 말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재택치료 관련주들 아니면은 이제 해열제라든지 걸리면은 아프거든요. 그럼 아픈 거를 어떻게든 진통제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열제, 진통제, 뭐 아스피린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잠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서도 낙폭과대 종목들 못 갔던 애들도 지금 이쪽 저쪽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른 뭐 전날도 엔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오늘은 뭐 그냥 이쪽 저쪽 다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녹시타 MS도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바이오스마트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2% 강세, 엑세스바이오 3% 강세.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아마 아침서부터 쫓아갔던 분들은 물렸을 거고 전날에서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아갖고 아쉬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차별화가 나오면서 이쪽 저쪽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 2,700을 안착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안착을 해놓고 1차 목표치인 2,800으로 가는 건데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유럽 시장이 4% 빠진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버티는 거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생각이 있으니까 유럽 시장이 4%가 빠져도 안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유럽 시장 2%만 빠졌었어도 우리나라 혼자 오늘 코스피 3% 박살이 났을 텐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맞고 코스닥도 잘 가고 있죠. 코스닥 차트도 잘 움직이고 있으면 코스피 차트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로 저는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3월 첫날인데요. 일단 흐름들이 괜찮다. 여러분들이 아침서부터 겁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 시작하고 보니까 종목들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낙폭과되는 종목들은 다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여전히 강한 종목들은 강한 종목대로 잘 가고 뭐 그러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손절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2월 2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2월 28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의 타이밍이지 손절의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2,800과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2,900, 그러니까 중간이 2,850인데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2,800까지도 보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도 낙폭 과대 종목들 좋고요. 지금은 손절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바이오스마트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사마콘덴서는 바람을 켰습니다. ST바이오센서 1.7% 달성하고 있고요. 사마콘덴서 0.2%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 편입된 SF 반도체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3일절 휴장으로 어제는 휴장했습니다. 개별정보 총류적 수익률 56.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카프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자, 유한 비료 회사, 비료도 만들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그 카프로 락탐 그래가지고 나일론의 그 원료를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 그래서 화학 관련주들, 화학 제품들 얘네들도 수혜주로 다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건데 그것보다도 먼저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했죠. 뭐 비철 금속부터 해가지고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업, 그러니까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게 다 지금 폭등을 했는데 식량이라는 부분에서 농업 관련주들이 그동안 뭐 갈듯말듯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비료주들도 움직임이 괜찮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괜찮은데 근데 얘네들이 단점이 거래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갖고 있다가 한번 움직이면은 폭등을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못 팔아요. 그리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차트로 가격 전략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전에서도 한 3번 정도를 4,000원 이하인가요? 그 자리에서 뭐 비싸게 샀을 때는 4,500원도 공략한 적이 있는데 저는 4,000원, 4,500원 여기서 공략하고 나서 3번 정도를 40%씩 수익을 내줬던 못 먹어도 30%, 많이 먹으면 40% 해서 얘네들은 참 재미있는 종목인데 완전히 바닥에 있으면서 공략하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40%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한 달, 2달 또 지나면 또 밑으로 내려가 있고 또 사면은 또 한 달, 2달 뒤에 또 40% 올라가 있고 3달인가? 3달 내려오면 완전 2달에서 3달 정도로 왔다 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40%씩 왔다 갔다 하는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비료 회사랑 그리고 이거를 신한수에서도 저번에 한번 힌트를 줬던 게 바로 얘예요. 근데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고 갈 때가 돼서 오늘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도 괜찮고 양호한 것 같으니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으로 한번 AS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2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SF 반도체. 자, SF 반도체도 얘도 얼마든지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올라가 떠 있는 게 아니고 쭉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는. 그래서 IT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반도체 섹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2차 전지보다는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 일부 제약주들 이쪽이 더 강한 것 같고 뭐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네요. 뭐 계속 뭐 조금씩 움직이면 그게 수익이죠 뭐.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괜찮은 흐름이니까 SF 반도체도 별 걱정 없다고 봅니다. 모양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든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면 당연히 얘가 움직일 거고 그래서 갈 때가 되면 바로 뒤로 움직일 텐데 지수가 2,700을 일단 안착을 하고 나서 2,750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발동이 걸립니다. 2,750으로 올라가게 되면 2,800까지는 가겠다라는 뜻이고 2,800 가면은 잘하면 넘어가면 이쪽까지 가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2,750까지만 가주면 모든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들 원래 빠졌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날 외국인들이 들어왔겠죠. 뭐 들어올린 다음에 어느 순간에서는 얘들도 던지겠지만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에서 이런 자리는 지켜준다. 그래서 전저점 자리가 깨지면 그때서는 시장도 나락으로 가는 거고 종목들도 급락으로 가면서 얘도 박살이 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저점이 깨지면서 박살이 나는 분위기 아니고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2,750으로 가면 얘도 6,700원. 그리고 2,800으로 가면 얘도 7,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잡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어서 물리기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유하셔도 되고요. 뭐 전날 공략했었어도 그냥 그 자리 계속 있으니까 손실도 안 나고 마이너스 0.2%밖에 안 떨어지는 그런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명중한 종목 하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전날 제가 추천한 가격대 이래로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닌데 역사적인 신고가는 27,000원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27,722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닌데 그 전에도 있죠. 여기 말고도 이 전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에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하여튼간 바닥에서 5,820원에 추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여기서는 신규 추천은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비중이 많으면 많이 팔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저는 떠 있는 종목 아주 극혐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지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10,000원대 산 사람 기준으로는 뭐 160% 났을 거고 5,800원대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356% 났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냅두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파는 거냐? 하한가 맞으면 파세요. 오징어 다리 남겨놨으니까. 하한가 맞으면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352%가 수익인데 하한가 맞아도 수익인데 그렇죠? 그런 이제 비중이 작은 부분들은 버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급락이 없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이 종목들이 다시 지금 신고점을 가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이 PCB 관련주들 얘는 PCB,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코리아서키트 최근에 다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 섹터가 죽는다고 보지 않고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원래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경제에 대해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따른 아마 그런 연설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되면 경제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도 뭐 저번에 드렸었던 뭐 네페스를 비롯해서 지금 바닥권역에 다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라 뭔가 이슈가 하나만 톡 하고 건드려 놓으면은 다들 급반등할 수 있는 위치인데 못 가서 그렇지.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급의 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들의 힘인데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가지고 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주면은 그 다음 반도체 장비, 그 다음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할 수 있는 흐름이 되니까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성엔지니어링에 급락이 나와가지고 막 마이너스 20%, 30% 떨어진다. 그럼 조만간에 시장도 박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카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모양이 이제 천냥봉 매수 패턴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실리면 더 좋을 텐데 거래가 없어요. 지금 이쪽 섹터로는 뭐 경농, 농업 관련주, 농업 관련주 쪽으로도 들어가고 농우바이오, 뭐 아시아 종묘, 뭐 이런 애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죠? 이쪽 조비, 효성 OMB, 그렇죠? 효성 OMB, 비료 회사들,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고, 그리고 뭐 비료 가격 계속 상승한다는 이슈는 계속 살아 있었고, 근데 카프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 빠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요 모양들이 요게 지금 네페스, SF 반도체 혹은 사마 콘덴서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패턴들을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사마 콘덴서도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버티다 보면은 모양이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얘랑 똑같이 생긴 것처럼 얘랑 똑같이 되셔서 일주일, 2주일 정도 버티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SF 반도체, 네페스, 사마 콘덴서. 시장도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급락합니까? 안 빠지죠? 어제 유럽 시장 4% 빠졌습니다. 3에서 4% 정도 빠진 시장이고 미국 시장도 1% 넘게 2%까지는 아니고 1.5%, 6% 떨어졌던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들이 여기서 이만큼 들어줬으면 종목들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고 매수 가격은 쫓아봐봤자 물리기가 쉬우니까 4,000원. 매수 가격은 4,000원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일전에 이 카프로는 자주 추천했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추천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모양 만들고 있을 때 여기 때에서도 한 3,500원대에서 4,000원 사이 한번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50% 한번 수익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와서 쪽 빠지고 나서 다시 추천했더니 여기서 40% 넘게 한번 수익 낸 적이 있고요. 여기서는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얘도 한 40%에서 3번 정도의 매매 타이밍을 줬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4,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잘 하면 들어 올리면은 또 30%까지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매매의 시장으로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시장이 못 가서 못 갔다. 근데 지금 시장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주식을 사야 된다,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쟁할 것 같다. 뭐 지금 금값 폭등하고 있고 지금 뭐 난리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우려에다가 지금 지수 다 박살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지금 주식 던져야지 왜 사는 거냐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다. 사는 거다. 저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 좋게 봅니다. 하락장으로 봐요 지금. 하지만 박스권장에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시장 안 좋게 보지만 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지금에서 사서 종목들이 못해도 10%는 올라올 것 같고 잘 가면 30%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왜 매매를 안 해요? 종목들 많이 빠져 있고 모양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매매 타이밍으로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간단하게 챙길 수 있고 많이 먹는 욕심낸 사람들은 한 30% 정도 먹으면서 지금 장은 2,800에서 2,900까지 노릴 수 있는 장이니까 저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잘 공략하시면 당분간 반등 줄 때마다 일단 재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카프로 추천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카프로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 비료 관련주고요. 첫 양봉 매수 패턴이다 말씀 주시면서 지금은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방유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셀트리온이 들어와 있네요.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죠. 무겁기도 무겁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뭐 레키로나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슈는 살아있지만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지금 확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은 셀트리온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지금. 뭐 톡스가 아니라 메디콕스가 17% 급등에다가 녹식자 MS가 8%, 미코가 3.5%, 다 진단키트죠.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3% 반등 나오고 있고, 메디아나, 바이오 스마트, 랩지노믹스 등등 2%대 넘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확진자 숫자가 지금 늘어나면서 우려감은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열제 관련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쪽들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있죠. 원격 뭐 진료 관련주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의료기기도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 재택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아니면 측정기들 뭐 이런 것들도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 쪽이나 저런 쪽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뭐 식약처에서 뭘 등록을 하고 뭘 하고 아니면 갑자기 수출 공시가 뜨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움직이듯이 그런 쪽들이 가벼우니까 그쪽이 유리한데 셀트리온은 무거워갖고 이게 쉽게 올라갈까 모르겠네요. 18만 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21만 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 매수도 되지만 이거 추가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바이오스마트 같은 거 있죠. 앞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죠. 완전 날바닥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카프로도 요 모양에서 튄 겁니다. 사마콘데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모든 지금 시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바닥에서 있다가 튀기 마련인데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 조만간에 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뭐 카프로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앞에 거래량 요것 때문에 지금 근데 이것보다는 얘는 농업 관련주다 보니까 그래서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움직이는 건데 셀트리온은 뭐 그닥 그게 없어요.
그냥 평이하죠, 그냥. 평이한 흐름이. 여기는 누군가가 물량들을 눈치채고 빨리 다 던져버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확 다 던져버렸어요. 들어놓고 빠져나간 물량들인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위로 그냥 못으로 확 못 가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모양인 거고, 이거는 어쨌든 18만 원까지는 반등은 가능하지만 얘보다는 낙폭과대에 있는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바이오스마트라든지 뭐 나노엔텍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추가 매수는 이런 쪽들로 누리시는 게 더 낫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노엔텍도 봐봐요. 앞에 거래량 있는데 하나도 올라간 거 없죠. 얘는 다른 애들은 그래도 2%씩 올라가는데 0.7%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손실이 그쪽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 21만 원이니까 종목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너무 손실이 크다. 23%만 안 되고 10% 안쪽에 있으면 교체도 괜찮았을 텐데 20% 있으면은 손실이 15% 안쪽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키스트. 자, 공연 재개 기대감으로 최근에 SM 주가들이 움직임이 좋죠. 키스트도 SM 키스트입니다. SM이 인수했어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SM 주가가 거의 고가에 있죠. 고가에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고가에 있고, 엔터 사업 쪽을 이제 CJ 쪽으로 이제 보내면서 뭐 잘 파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엔터 사업을 접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SM 주가도 강하고, 그러면 키스트도 공연 재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해 보입니다. 15,000원까지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냅두면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셔도 될 것 같고, 비중이 70%인데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비중을 왕창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도 차익 실현 매도 나오게 되면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한 번 나오고 뭐 100년마다 한 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매년 나오고요. 그중에 독한 놈들이 한 몇 년마다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항상 그 질병과의 그 창과 방패의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그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나올지, 아니면 오미크론 말고 새로운 이상한 놈이 또 나와가지고 또 시장을 또 흔들게 되면 또 공연 관련주들부터 해서 얘네들이 또 다시 충격을 받으면서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는 수익이 나면 팔아주자는 얘기고, 다시 떨어지면 싸게 다시 주워 담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72,000원에 50%요. 75,000원이요? 네, 72,000원. 72,000원.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중간에 수익도 났는데 안 파시고 그냥 갖고 있으신 거네요? 네. 뭐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나요? 목표 가격은 아니고, 멘토님께서 삼성전자가 한 몇 개월 전인가 6만 원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요? 좀 걱정돼서 6만 원 간다 그래갖고? 네. 걱정돼서. 나중에는 장이 빠지면 6만 원도 갈겠죠. 장이 삼성전자가요? 빠지면. 근데 지금은 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주식이라서 반등은 줄 거예요. 뭐 74,000원, 강하게 움직이면 76,000원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2,900까지 올라가면 76,000원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쨌든 수익은 날 건데 삼성전자는. 근데 얘네가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 10% 20% 수익 날 때 그 절반밖에 수익이 안 나는 종목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무겁고 얘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지수가 아주 폭등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팔을까요? 매도할까요? 근데 지금 손실해서 파는 것보다는 수익에서 파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팔지 말고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73,000원에서 74,000원 올라갈 텐데, 거기서 그때 팔아주는 거예요, 얘를. 네. 수익이 났을 때 팔아가지고 얘가 73,000원, 74,000원 가면은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반도체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럼 종목 좀
선정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그거는 거. 이제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러면 제가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 새로 또 다시 가지고 나오겠죠. 그럼 그날 아침에 그 종목을 사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손실해서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없는 종목인데 수익이 작을까 봐 그런 거예요. 아,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풍산. 자, 오늘 6.29%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서도 제가 비철금속 얘기를 하면서 풍산이 하나가 못 움직였는데 요거가 순환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금속 관련주들, 철강주, 현대제철 얘네들은 오늘 그렇게 움직임은 쓰진 않네요. 고려아연이 세나? 고려아연이 좀 세고 이구산업은 어떻게 됐죠? 이구산업 얘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 포스코 일단 대형주들은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풍산이라든지 이쪽 애들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비철금속 쪽 이쪽도 대형주긴 한데 얘는 좀 가벼워요. 그런 애들 비해서 8,900억 정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움직임이 좋고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으로 바뀔 거고요. 욕심내도 되십니다. 37,000원까지 일단은 가져가 보시고요. 더 갈 수도 있어요. 풍산은 방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흐름들이 굉장히 날라리 발전을 하고 있고 뭐 괜찮아요. 그리고 풍산은 그 탄피를 만들고 포탄 뭐 껍데기를 만들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산 관련주들도 이상한 애들보다는 지금 이쪽 비철금속과 함께 있는 요런 이제 풍산이 좀 끌고 가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니까 37,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얘도 뭐 많이 빠져가지고 58,000원, 비중은 10%. 일단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보유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관점이 이제 걸리는. 왜냐하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반도체들이 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저쪽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고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장이 안 빠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반등은 주겠는데 얘가 당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냥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단키트 쪽으로 먼저 쏠려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확진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20만 명이 넘어섰죠. 20만 명인데 이게 더 늘어나는 것만큼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게 보이니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저쪽에서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이쪽에 소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치를 좀 보고 있다가 이쪽 OLED 쪽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강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네. 부입니다. 자, 네,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OCI고요. OCI. 예, 최근에 많이 올라오던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OCI가 저거 10만 8,000원이고요. 108,000원에 네, 10%입니다. 비중은 10%. 지난번에 네. 한번 상담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예. 지난번에 상담 받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11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했는데 자,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11만 원이 여기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서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얘도 네.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쭉 많이 빠졌는데 많이 네. 빠진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제 들어 올리게 되면 11만 원까지는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예. 지금 11만 원 왔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조정을 받을 거냐? 반등을 줄 거냐? 아, 근데 지금 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높죠? 언제 사셨어요, 이거?
제가 그때 11만 원대 전화 상담은 드렸었는데요. 아, 맞아요? 드린 것 같아요. 음. 드린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조금 물 탔어요. 그래갖고 10만 8천 원 됐어요. 지금 매수가. 어저께, 그저께 그 50주, 그게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10만 8천 원이 됐는데, 네. 이게 어느 때 좀 발휘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쨌든 9만 원까지 버텼다가 지금 수익으로 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축하는 드리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만 12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10만 원으로 떨어질 거는 왜 생각을 안 해요? 한 번 떨어지면 또 조정이 얘 보면 하나, 둘, 3, 4개월 동안 조정받았죠. 한 번 떨어지면 또 몇 개월 조정받을지도 몰라요.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단가가 이거 바닥에서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게 한 32%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물려갖고 모르겠지만 바닥에 산 사람들은 지금 30% 수익 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팔아버리고 차에 실어내버리니까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팔아주셨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예. 나머지는 12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동국제강 10%요. 동국제강 예, 23,300원. 23,300원. 비중은요? 10%. 10%? 예. 궁금하신 거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인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둘 다요. 둘 다. 예. 둘 다 가능합니다. 매수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자,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철강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괜찮죠? 네. 근데 네.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한 2만 원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서는 한번 팔아야 돼요. 좀 전에 OCI 설명해 준 것처럼 네. 들어주면 팔아야 되는 거지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2,800에서 잘 가면 2,900 라인 이 정도 올라가면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떨어지면 또 저점 깨겠다고 또 난리칠 거고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이 대형주들도 들어줬다가 다 그냥 패대기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아직 상승장으로 보지는 않고 하락 조정 중에 박스권장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네. 지금 추가 매수는 되시는데 한 2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그럼 얼마에 할까요?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돼요. 예를 들어서 16,800원 살려면 사도 되는데 당연히 16,500원이 더 좋을 거고 네. 그것보다 16,000원이 좋을 거고 그것보다는 15,000원이 좋을 거고 그것보다는 14,000원이 좋은데 14,000원 이하에서는 사면 안 돼요. 왜냐면 네. 14,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으신데 이게 뭐 지수가 지금 잘 안 밀리니까 얘도 잘 안 밀리네요. 장중에 잘 보고 있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싸게 저점 매수 지금 가격에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매도는 2만 원 오면 한번 팔으라는 거죠? 그렇죠. 2만 원 쪽에 오면은 팔아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카프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노려보자 쫓아가지 말자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4.39% 상승한 4,04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저터널 관련주, 사료주, 조선주가 특히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5% 상승한 2,700선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1% 상승하면서 88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종목 차별화 장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 누구나 다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전날 유가가 폭등을 했다. 9% 10% 폭등했기 때문에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겠지 해서 아침부터 쫓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하가 가지고 또 쫓아갔더니 죄다 밀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아마 물려가지고 물타기 아까 빠져나오려고 또 언제 또 물 타야 되나 뭐 곧 전쟁한다 그러는데 또 올라가겠지 하고 물 타고 아마 이게 개인 투자들의 생각일 텐데 세력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공략을 해봤자 그렇게 쉽게 아마 먹여주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아까 전에 바닥에 있었던 이제 순환매로 방산련주를 공략하겠다. 풍산, 비철금속을 공략하겠다. 풍산 이런 거.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신한수에서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풍산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좋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보면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월봉을 만드는 주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3월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월봉이 만들어지는 주간인데 이 테마주들은 월봉에서 이 저점을 찍고 여기서 양봉으로 받치고 올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강하게 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만들어지는 이 자리에서 급락이 없고 계속 버티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월봉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한번 들어주게 되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모양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지난주지만 이번 주 월요일 이전에서 2월 달까지는 딱 밀어버리는 모양이었고 바이오스마트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4% 올라가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도 월봉상으로 밀 만큼 밀어놨고 딱 모양을 이쁘게 저점까지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월봉에서 들어주는 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오 관련주들, 엑세스바이오, 뭐 나노엔텍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다 밀어놓고 이제 월봉상에서 땡겨 올리는 모양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하고 반도체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에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번 3월 달에서는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로 팔 수 있는 그래서 2,800하고 2,900까지 올라오면 웬만한 종목들 2월 달에서 매매하다가 물린 것들은 왜냐면 2월 달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이쪽까지 올라오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손실을 거의 다 줄였거나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아마 그 중간에 아마 갈팡질팡 할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수익으로 돌아섰겠죠. 바닥에서 공략한 것들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설 거고 좀 고점에 물린 것들은 거의 본전 가까이 올라올 거고. 근데 2,800을 돌파를 하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보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종목들도 당연히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2,800을 돌파하면서부터는 대부분 종목들이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잘 3월 달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차 EUB요. 현대차 EUB. 우선주, 예. 네, EUB. 뭐 현대차가 안 가고 있으니까 얘도 약세를 보이는 건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3천 원이고요. 10만 3천 원에 비중은 20%요. 비중은 20%. 자 이렇게 매수 가격이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이렇게 10만 원 단위에 있는 것들은 10만 원이 깨지면 손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0만 원이 깨지면은 이거를 다시 돌려 세우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때 10만 원 깨지고 나서 요때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다음 날에서도 급락을 했다가 들어줄 때, 그러니까 한 번 깨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쉽게 잘 안 돌아옵니다. 왜냐면 효과 단위가 틀려요. 지금 100원씩 움직이지만 여기는 500원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깼다라는 얘기는 당분간은 좀 조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건데 전저점까지 깨졌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수가 반등 나와도 10만 원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9만 3천 원대 반등 나오면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뭐 얘도 마찬가지고. 뭐 얘도 지금 뭐 잘 가야 20만 원이지. 지금 반등 주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린 상황이라. 그래서 요거는 현대차 EUB는 한 9만 원 정도 왔을 때 네. 지금 차트가 좀 9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9만 원 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걸 5일선을 돌려서 오니까 그때에서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잘 가면 한 9만 5천 원에서 9만 7천 원 정도 보거든요. 이번 네. 타이밍에. 거기서 종목 교체를 노려갖고 다른 데서 복구를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할 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9만 7천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이 13,000원이면 손실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네. 6%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 차라리 그 정도 흐름이면은 다른 쪽으로 복구를 들어가면은 그쪽이 더 훨씬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선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더 가져가 보세요. 보유만.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노뎁. 자, 차트 보겠습니다. 19,700원에 30%. 좀 더 갖고 있으셔도 돼요. 얘도 사마콘덴서랑 모양이 똑같죠.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에요. 사마콘덴서, 네페스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까 카프로처럼 이렇게 튄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은 좀 더 가는 거고 강하게 가는 거고 거기다 이슈가 붙으면 폭등을 하는 거고 이슈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그 세력들이 알아서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이노뎁도 거래는 없지만 22,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갑니다. 코스모 화학. 자, 오늘 갭상승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자, 전일 이제 테슬라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전전일은 좋았고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에 힘을 빼려고 하는지 그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석유 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류로 인한 그러니까 기름으로 인한 이제 그런 에너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줄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뭐 원자력 테마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쏠려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전기를 발생하려면은 결국은 석탄이 아니죠. 석유를 떼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를 떼우든 뭔가를 이게 원자력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건지 뭐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자율 반등으로 보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17,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 정도 왔을 때 일단 보유입니다. 자, 다음은 문자 일진 하이 솔루스. 얘는 저점을 깨지려고 그러네요. 자, 매수 가격은 64,000원에 비중 10%. 그럼 얘는 왜 빠지느냐? 신규주라 그래요. 원래 신규주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한 번 빠지면 남들은 다 올라가도 얘는 혼자 떨어지고 그러는 흐름이 있어요. 원래 신규주들은 그래서 매매하기 어려운 게 한 번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특징도 있지만 근데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전년 동기 대비는 55% 떨어졌지만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네요. 실적 컨센서스도 좋고. 근데 다 좋은데 안 가죠.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답답할 겁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가나? 지금 전기차도 움직이고 얘도 지금 수소차 관련주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 수소차 엮여가지고 뭐 가야 될 텐데 거꾸로 떨어지죠. 수급의 논리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수급이 꼬이면 못 가는 게 대부분이라. 그래서 신규주가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계속 떨어지다가 멈춰야 돼요. 반등을 주는 모양을 멈춰야 돼요. 최소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왔을 때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요 정도의 모양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연속되고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려야 되는데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만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종목들을 다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장 마감 때 신의 한 수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계속 양호한 상태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